안녕하세요. 5월 9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은 화창한 봄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되게 화이팅 넘치시네요, 오늘. 네, 화이팅 하는 네.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네, 이번 주에 좀 핫한 뉴스가 있었는데 북한이 4일 오전 여러 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9시 6분부터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정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언론에서 이를 두고 이게 미사일이냐 아니면 발사체냐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제 그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정부가 이거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느냐. 네. 그런 비난이 홍길, 많았죠. 홍길동전을 떠올리게 하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이 발표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죠. 네.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다연장 로켓포, 이제 보통 방사포라고 하죠. 하나의 발사대에 여러 개의 포탄을 장착해서 발사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방사포를 발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술 유도 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전술 유도 무기가 이게 미사일이냐,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탄도 미사일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발사체에는 개념적으로 보면 미사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일단 그 전술 유도 무기가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일만 쏜 게 아니잖아요. 방사포도 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크게 볼 때 한 두 가지 종류를 쏜 거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방사포와 개념적으로 볼 때는 미사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언론에서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최초 보도는 원래 미사일이라고 됐는데 나중에 한미 양국이 발사체라고 정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좀 더 정부가 욕을 먹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아직 그 확인되지 않은 물체였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좀 더 일반화해서 설명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정확한 기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북한이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한 사진,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뭐 이제 과거 소련제, 최근에는 러시아죠. 러시아제 그 이스칸다르, 네. 미사일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게 뭐 패트리어트도 피할 수 있고 사드도 피할 수 있고 마치 이제 이게 신의 무기인 양,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했습니다만, 정확한 무기의 성격, 재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탄도 미사일이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은 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선 그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순항미사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냥 로켓포, 그러니까 탄도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확한 기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자칫 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좀 신중한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큰일 난 건가 싶었거든요. 워낙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근데 뉴스 속보 뜨고 난리 난 것 같아요. 네, 그때 저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좀 미지근했어요. 생각은 되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랬을 것 같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보면은 김정은은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한다. 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아직도 열려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뭐 발끈했다. 북한이 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자랑해왔던 게, 봐라, 내가 김정은하고 만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외교적인 업적으로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뭔가 쐈다 그러니까 그런 첩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김정은이 약속을 깬 거야? 라고 네. 이제 불같이 화를 냈다가 그게 뭘 쐈는데 근데 그게 좀 정확하게 일단 멀리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죠? 뭐 일본 열도를 지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대체로 한 240km, 뭐 최대한 300km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약속한 건 이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거였지 이런 단거리 발사체까지 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나빼드 그럼 뭐 약속을 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톤다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심각하게 여겨질 만한 사안이었지만 계속 이제 대화를 유지하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또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톤다운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좀 그렇게까지 뭐 미국이 봤을 때 엄중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에 맞는 성명이나 표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건가요?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단거리 그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문제 삼으면서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 적은 없어요. 네. 주로 이제 노동 이상의 어떤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상일 때, 그러니까 주일 미군 더 나가서 뭐 괌, 하와이 또 뭐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까지 달하는 어떤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걸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사한 건 단거리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일단 크게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전례들도 그랬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톱다운 방식의 계속 그 북미 간의 그 협의가 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 또 과거처럼 마치 북한이 멀리 쏜 것처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를 회부하겠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지 또 만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을 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3차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북한이 뭐 하나 하면 뭐 10가지, 100가지 해석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이것에 관련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는데, 일단 북한의 공식 발표를 뭐 믿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그거를 일단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네. 북한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따진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 혹은 북한이 공식 발표 이면에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북한의 공식 발표는 대체로 무시해버리고, 네. 저긴 뭔가 있을 거야. 뭐 심지어 이제 그 뭐 여기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는데, 북한이 표현한 게 전술 유도 무기란 말이에요. 전술 유도 무기. 근데 북한은 핵은 전략 로켓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핵을 전략 무기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술 유도 무기에 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 교류에 일단 잘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런 어떤 그 단거리 발사체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그걸 굉장히 소형화해야 돼요. 이게 발사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발사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소형화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전술 유도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로 핵실험을 중단한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핵실험을 계속하게 되면 그걸 소형화하게 되고 그걸 다종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술 무기에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이제 2017년 9월 이후로 핵실험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도 지금 뭐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무슨 북한이 이스칸다르로 불리는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과 흡사한 걸 갖고 있고 여기 핵탄두까지 장착 가능하고 이건 모든 미사일 방어 체제를 다 뚫을 수 있다. 강력하네요. 좀 북한에 대한 좀 고무찬양에 가까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고무찬양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과대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북한이 이 발사체, 정부의 발표에 의한 발사체인데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을 뭐 위협을 하려고 쐈다. 아니면은 뭐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는데 그 중에 신뢰로 하나로 보여줬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방면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할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압박을 받아서 태도를 변화하면 좋은 거겠죠. 네. 그렇지만 북한이 거기까지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북한 내부에 누적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단거리 발사체 이후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면서 유감을 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지난 그 몇 개월 동안. 작년 4월 달에 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단계적 군축에 합의를 했고, 또 6월 달에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한미 군사훈련 안 하겠다 중단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을 보면은 트럼프가 약속한 건 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축소한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북한이 예를 들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받아들일 수 없겠죠. 네. 예, 예. 뭐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갖다 이해하는 데서 일종의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약속한 거는 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었는데 축소된 형태로 하면서 이걸 마치 북한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북한의 불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올해 국방비를 작년에 비해서 8.2% 늘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국방비를 무려 720조 원을 투입해갖고 대규모의 전력 증강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증액률이 한 2배 정도에 해당돼요. 엄청나네요. 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가량의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그 인상률로 볼 때 그러면서 북한한테 그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이게 어울리는 짝이냐. 한국은 한국대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고가의 무기를 막 그 사들이면서 북한한테는 군사합의를 잘 지켜라. 이게 일종의 북한한테는 좀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누적된 불만들이 있었고, 특히 북한 군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을 거예요. 네. 예? 얼마 전에 보더라도 주한미군은 뭐 사드 훈련을 하고, 한국은 또 F-35를 도입해서 또 이제 비행 훈련을 하고, F-35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얘기했던 거죠. 이게 네. 스텔스 전투기니까 보이지 북한의 않는 것이. 방공망을 피해갖고 네. 몰래 들어가갖고 이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혹은 북한의 지도비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그 취지로 도입이 결정된 무기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도입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도입하면서 이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북한은 또 시시각각 그런 내용들을 다 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북한 군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아니, 미국은 뭐 할 거 다 하고, 한국도 할 거 다 하고, 군사훈련 축소는 뭐 축소된 형태라고 하지만 그거 계속하고 있고, 그럼 우리만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제기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공식 발표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미 군당국에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부터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하겠다. 이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북한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우리 중심의 사고인 거죠. 네. 전형적인 우리 중심의 그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상호간에 서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때로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이 안보 문제, 왜냐하면 이 안보 문제, 군사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뭐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도발로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내로남불로 이렇게 흐르기 쉬운 이런 어떤 군사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상호 이해와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도 좀 태도를 바꿔야 되죠. 예. 어떤 식으로? 북한이 뭐 민족 공조를 앞세우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작년 그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동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어찌됐든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고 이렇게 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걸 또 본격적으로 가동을 통해서 군사 문제를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런 어떤 이슈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서서 이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게 이제 내부 정치용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A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냐면 발사체 발사 방향이 남쪽도 아니고 남한 해역도 아니고 일본 해역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미국 쪽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은 북한 ICBM 동결에,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거리 발사체 그것도 북한 수역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북한이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 내부용으로 발사를 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발언이 미국 언론에서는 또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예. 그 훈련인데 남한 영해에 쏘거나 일본 영해에 쏘거나, 예? 예. 일본 열도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방향을 틀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다른 타국을 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뭐 트럼프도 톤다운, 폼페이오도 톤다운. 예, 이거는 북한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도 있지만 우리가 2부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정면 대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바쁜 상황이죠. 예. 근데 뭐 이란하고 사실상 뭐 전쟁 불사론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과잉 평가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이란에 대한 초점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톤다운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또 이제 뭐 제국의 경영 방식 중에 하나. 셈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나 이제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런 징후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 방지책과 조기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이제 비핵화 방안이나 이런 협상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다만 북한으로서도 이번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내부 불만, 특히 군부의 불만을 일정 정도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강경한 대응보다는 좀 톤다운을 하면서 계속 대화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냉각기를 거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나쁜 결과를 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식량 지원 이런 것들도 공론화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까지라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올해 안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건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 제일 곤란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 어떤 좀 이제 북한의 발사체 이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이것이 이제 식량 지원과 좀 맞물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전보다는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진짜안보 1부에서는 북한 발사체 그리고 그에 대한 뭐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